오늘 하루 청와대에서부터 국회에 이르기까지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 국회는 조국과 윤석열 두 사람의 시간이 소환됐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의 오찬 간담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난 한미 정상회담 그 성과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격려 차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이제 총수분들이 함께 방미 수행단에 포함이 돼서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특히 이제 44조 원에 달하는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재편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별히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설명도 하고 또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적절한 그런 행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 자리에서 특히 또 관심을 끌었던 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가 나올 것인가,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안에 특사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마 사면 이야기는 나왔을 것 같아요. 또 재계가 다 대표하는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전에도 보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선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한테 아마 사면은 요청하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국가에 도움이 되면 정치적, 정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조금 반대가 있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국가적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의 당장의 반대가 있더라도 미래에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대통령만이 사면권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회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또 기업의 현실 또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일자리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 그 오늘 회동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 거론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거론이 됐을 거라는 전제하에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거론이 됐다 안 됐다 이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님께서는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신과 또 소신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선출직 국회의원은 선출해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신과 국민의 목소리가 일치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 소신과 이제 국민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경계선상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한 이제 사면 여론은 국민들의 사면 여론이 60%, 70%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5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에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재용 삼성회장의 사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것이 거의 한 70%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들이 이제 청와대 대통령께 전달이 많이 됐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미국의 재계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또 그 일자리를 기업들이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또 어디 행사 참석하는 거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삼성의 총수가 지금 영어의 몸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만남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광의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 이런 사면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담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의 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사건이 연결돼 있거든요. 정치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죠.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기업의 일을 더 좀 북돋아 주고 국민에 대한 통합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전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좀 정확해 보면 결국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여론의 추이, 여러 의견들을 경청해 가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은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능한 개혁 그리고 내로남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 마음에 이제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개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로남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 또는 자기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내로남불로 국민들께 회자가 되고 있고 또 은행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특히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는 조국 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 자리라든지 여러 자리에서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반성을 한 부분도 있고 사과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도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당 대표 자격으로 사과를 했고, 이번에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 대표 자격으로 이제 사과를 하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국민들께 다시 내로남불 하지 않고 은행 불일치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당의 국회의원 174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놨습니다. 엊그제 저한테도요,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명하라,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소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 출당 조치할 겁니다. 그다음에 자녀 입시, 자녀 취업 이 문제도 문제가 드러나면 무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출당 조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심을 잘 파악했다고 보셨는지요? 위장 사과지요. 위장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넘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위장의 전술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어디에서 왜 그런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송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아니 인턴 증명서 허위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문서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잖아요. 표창장 사문서 위조잖아요. 이런 거가 어떻게 이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분명한 1심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하려면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딱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전 맞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뭐 무능한 개혁, 뭐 무능하면 정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로남불에 대해서 사과를 얼마나 이 민주당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자랑한 게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송 대표께서는 변호사시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서 미안하다. 저는 이거 진실성이 없다. 그래서 위장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실제로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지금 오늘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좀 들었고 앞서 지금 두 분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평생을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공정과 정의와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로남불이 있는 것이고 은행 불일치한 거 아니냐. 이 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서 80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해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장모를 향해서는 평생을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가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 그거대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자칫 잘못하면 이전에 이제 조국 장관을 향해서 조로남불이다. 조국 장관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율로남불이 될 수가 있다.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율로남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게 적용됐던 그 기준은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정치권에 입문을 하고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한다면 그 기준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은 상식적 수준입니다. 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송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왜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이지요? 시기나 방법이 전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에 뭐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엄격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과의 마당에 조국 장관의 사과를 하면서 왜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죠? 조국 장관이 책을 냈는데 잘못됐으면 당으로서 당연히 잘못한 거에 대해 사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만나고 대권 주자로서 제일 지지도가 높으니까 사과하면서 여기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첫 번째 방식과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 정권이 탈탈 털 겁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하라. 전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진실성이 당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 사과만 하면 될 일을 이 좀 격식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50이 넘어서 장관을 간 분이에요. 당신께서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재임하고 있었을 때 관련된 일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왜 묵냐는 거지요. 아니 50 넘어서 장가 가는데 그 장가 가기 전에 이루어졌었던 일들에 대해서 윤 총장이 뒷배를 봐준 것도 아닐 거고 전 뭔지 모르겠지만 뭐 검사를 하면서 관여가 됐다고 한다면 뭐 그 부분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50 넘어서 장가 간 이 만원을 한 사람을
옛날 그 사건까지 끌어다가 이걸 하겠다 사과하는 마당에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장모와 관련해서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일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네.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이게 탈탈 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년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턴 거는 하나도 없고요. 탈탈 털려왔죠, 사실은. 아니 법무부 장관을 그 인사청문회 해달라고 이제 국회에 보내놨더니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버리지 않았나.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장관이 나오면 왜 윤석열 총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이게 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지금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이게 본질과 현상이 막 뒤죽박죽 엉켜 있다 보니까 좀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요. 검찰 개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사, 수사, 기소, 공판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난 70년 동안 특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이 본질이죠. 그리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에 맞서가지고 개혁에 저항했던 상징적 인물이 윤석열이고 개혁을 추진했던 상징적 인물이 조국입니다. 그런데 개혁에 저항했던 윤석열 총장이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로 이것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질과 현상이 완전히 뒤섞여 버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60% 70%가 공수처를 찬성을 했는데 이 조국 장관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공수처에 대한 지지율이 한 50%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 뭐냐면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조국 개인의 문제로 확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과 현상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일국의 대권 후보라기보다는요. 검찰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요. 특수부 지상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했던 그 검찰 수사의 기준이라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의원님 말씀 주시니까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았지요. 그때부터 쏟아진 의혹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거를 검찰이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당과 국민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청문회하고 무관하게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하고 간다 그러면 더 큰 국가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가지고 마치 조국을 도려내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 검찰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 개혁하는 건 맞지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공수처 같은 거 만들었지만 그 효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검찰 개혁이라고는 그 아주 허울 좋은 이 개혁의 말을 갖다가 쓰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칼을 다 부질러 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개혁인가?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시면서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랬거든요. 이 검사들은 대통령의 명을 하명에 대해서 수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검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조국 수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대통령께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고는 그 지침을 주셨어야지요. 이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수사하라고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국을 갖다가 죽이기 위한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두 분 대화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무래도 유력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좀 늘리고 있는 행보를 최근 보이고 있어서 성 의원님께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의 의원들께서 이렇게 만남을 가진 것 같아요. 대권에 안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본인이 평소 생각해왔었던 국가에 대한 헌신, 또 시대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겠다라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의 체계가 섰으면 나오는 것이고요. 네. 뭐 그 출마하고 안 하고야 본인의 자유고 선택권이니까 저는 뭐 윤 총장의 거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상식적 수준에서 인식을 가진 분이라면 국민의힘에 가서는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깜빵에 다 보내놓은 두 전직 대통령이 계신데 근데 거기 가서 대선 후보를 하겠다? 글쎄요. 아마 대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갔다. 글쎄요. 그동안 역대 검찰총장들이 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서 정치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장선에서 지금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그 당권을 그 경쟁이 좀 펼쳐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사실상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당권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이라든지 다른 외부 인사의 영입이라든지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예. 있을까요? 첫 번째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하라고는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 어느 후보든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또 당내에 있는 여러 저희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 후보들하고 또 외부에 있는 후보들이 다 함께 큰 링을 만들어서 이 링 위에서 서로 정책,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또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링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분이 당의 대표가 되든 공이 이분들 다 함께 모셔오고 또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이준석 최고위원 돌풍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보는 재미가 있고요. 제가 이게 원래 지나간 동영상 잘 안 보는데 그 MBC 100분 토론입니까? 그것도 제가 100분 동안 다 이제 지켜보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준석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네. 이준석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죠.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께서 기존 정치권, 기성 정치인들이 싫다는 겁니다. 싫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 경험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토론회를 보니까 4선, 5선 되시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님들 이게 좀 쩔쩔매시더라고요. 저는 어쩌다 저렇게 되셨나 하는 이제 안타까움도 좀 있던데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어떤 한계도 함께 좀 확인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무엇을 바라는지 이것을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성찰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당이 좀 이렇게 짧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역동성을 보이는 것은 세대 확정과 지역 확장이 저희 당에 갖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확장은 이제 호남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20대, 30대, 40대하고는 또 세대와의 동행인데 이 세대 확장은 바로 이 이준석 같은 뉴 페이스에 의해서 지금 많이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로 한번 실현을 해봐라 이런 기대감 속에서 흥행이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반론까지 다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부터 국회까지 지금 정치권 뉴스가 좀 많습니다. 관련해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